오전 교육 때 변수 선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넥사프로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현재 프로젝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희 이전 제품 마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을 넥사크로 N 제품이나 또는 넥사크로 플랫폼 17로 컨버전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 해당 프로젝트를 간다고 하면 반드시 변수 선언하는 부분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 플랫폼에서는 이 생략 가능한 변수를 어, 해당 폼의 로컬 변수로 잡아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넥사크로 N 제품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글로벌 변수로 잡힌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을 할 때는 일반 변수는 바로 선언해서 쓰시면 되고요. 디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폼과 폼끼리 또는 컴포넌트에서도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디스 변수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출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명 MP062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픈 컨테이닝 폴더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 원본 소스가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파일명만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환경 파일, environment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 명에 대한 정보, 또 app 변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언더바 리소스 언더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폰트라든지 이미지, 테마, CSS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는 타입 데피니션의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상단에 있었던 리소스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가보시게 되면 자,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워크는 왼쪽 서비스에 있었던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워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워크 폴더 안에는 서브 디렉토리가 있었죠. SB, SUB000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저희가 만든 헬로우라고 하는 폼은 여기 hello.xfdl이라고 하는 원본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확장자가 .xfdl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xfdl은 웹브라우저에서 열게 되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그려지지 않고 XML 파일이 텍스트 형태로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헬로우라고 하는 폼을 킥뷰를 통해서 실행했을 때 아이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XML 소스는 실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헬로우라고 하는 폼을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었죠. 직접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저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상단에 있는 파일에 세이브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아웃풋 창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스를 수정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하는 순간 밑에 보시면 스타트 제너레이팅에서 원본 소스가 .js 파일로 제너레이트 된 결과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너레이트가 자동으로 돼서 원본 소스를 .js로 변환을 해주고 실제 실행할 때는 이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소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즉 원본 소스는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한 거죠. C에 mp062라고 하는 곳에 원본 소스가 있는데
제너레이트된 소스를 보게 되면 유저 투비소프트의 도큐멘트에 투비소프트의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아웃 폴더에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폴더 위치를 복사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 툴스에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제너레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곳에 제너레이트 패스가 있습니다. 자, 해당 패스를 복사를 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별도의 화면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 원본 소스와 비슷한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mp062 하나, mp062 하나. 자, 왼쪽에는 XML 기반의 소스였다고 하면 오른쪽에는 HTML 소스와 제너레이트된 JS 소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p062 하나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는 XFDL 소스였지만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확장자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언더바 리소스 언더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원본에는 없는 넥사크로 LIV라고 하는 폴더, 즉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가 함께 복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상세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엔진 소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워크에 hello.xfdl.js 파일을 한번 원본으로 에디트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프로그램에서. 자, 원본 소스의 hello xfdl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걸 열어보게 되면 XML 기반의 소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너레이트된 소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XML의 원본 소스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된 거죠. 자, 이 변환된 JS 파일이 화면을 그릴 때는 뭐 도큐멘트에 엘리멘트 같은 값들을 접근을 해서 화면을 그려주도록 하는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본에는 없는 넥사크로 LIV라고 하는 폴더가 웹서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엔진 파일들과 hello.xfdl.js 파일이 결합이 돼서 화면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제너레이트 된 소스는 절대 원본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본 소스를 잊어버렸는데 제너레이트 된 JS 소스를 좀 줄 테니까 원본화 해달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 쪽에 주셔도 절대로 원본화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사크로 제품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 소스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트 된 JS 소스가 동작을 한다. 제너레이트 소스로 변환해주는 과정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 때 세이브 또는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면 넥사크로 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개념적으로 익히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샘플 소스를 가져다가 모으는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육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교육 자료 게시물 30번 있었죠. 30번에 넥사크로 에듀케이션 언더바 materials.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압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안에 가보게 되면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edu 프로젝트 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C 루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 루트. 사실 C 루트에다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C 루트에다 할 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기존에 작성된 프로젝트 소스가 있다 하면 이 과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미 작성된 소스를 PC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복사해오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C 루트에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원본 소스를 복사해 온 거예요. 복사를 했으면 이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하는 방법은 중간에 스타트 페이지가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면 뉴 버튼 옆에 오픈이 있습니다. 오픈을 클릭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상단 메뉴 중에 파일의 두 번째 오픈 프로젝트 또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O를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가기 아이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자, 오픈 창으로 진입을 했으면 저희가 방금 복사했던 C 루트의 프로젝트명이 넥사크로 edu 프로젝트 n이었죠. edu 프로젝트 n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넥사크로 플랫폼에 대한 그 프로젝트 확장자는 XPRJ입니다. XPRJ. 자, XPRJ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이 오픈이 될 겁니다. 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됐으면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프로젝트명은 edu 프로젝트 n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밑에 모든 산출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손들기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트 과정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되죠. 지금은 원본 소스를 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오픈된 모든 소스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트를 모든 폼을 열어서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너레이트를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메뉴 중에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게 되면 아웃풋 창을 봤을 때 소스가 제너레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수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 하단에 카피 개수가 아니라 스킵되는 개수가 나타날 거예요. 스킵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파일이 제너레이트 된 파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너레이트를 하지 않고. 자, 나는 스킵 없이 처음부터 다시 제너레이트를 하고 싶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단에 제너레이트의 중간에 보게 되면 리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리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기존에 제너레이트 된 파일이 있다고 하면 지우고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스킵 없이 카피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이제 내가 오픈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전체 파일을 실행할 때는 자, 상단에 런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자, 브라우저를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선택한 다음에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상단에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도 트리 형태의 메뉴가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닫고 다시 런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엣지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을 하고 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는 크롬을 통해서 실행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도 상단의 메뉴 왼쪽에 트리 형태의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해보셨지만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동작하는 걸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검증을 시켜드린 거죠. hello.xfdl 파일을 저희 전용 브라우저는 NRD 환경으로도 실행해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edu 프로젝트 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엑사프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와 크롬으로 실행한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실행해서 보면 자, 어플리케이션의 인바이러먼트 여기에 보게 되면 인바이러먼트의 값을 넣고 꺼내는 방법, 스크립트에 대한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텍스 문법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쿠키에 대한 값도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HTTP 헤더에 대한 env 언더바 HTTP에 대한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도 빼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스크립트 동작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소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폼에 보게 되면 헬로우가 있습니다. 헬로우. 오전에 했던 저희는 헬로우 월드까지 찍지 않았지만 헬로우라고 메시지를 출력했었죠. 클릭할 때 메시지 출력하고 로그를 찍었습니다. 로그는 지금 브라우저로 선택했기 때문에 F12 개발자 모드로 진입한 다음에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로그 찍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도 넥사프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툴을 어느 정도는 다루는 방법을 익혀봐야 되겠죠. 그래서 툴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자, 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에 헬로우 언더바 샘플이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해당 폼을 열어주시고요. 하나의 폼은 디자인 탭, 소스 탭, 스크립트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 탭을 열어주세요. 스크립트 탭. 자, 스크립트 탭을 보게 되면 맨 상단에 주석이 있죠.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주석 처리를 하고 개발을 하겠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일자,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제품도 똑같습니다. 맨 상단에는 주석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석들은 모든 폼을 만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스크립트를 코드 스니핏이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 스니핏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6번째 라인까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코드 스니핏에 코드 스니핏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우선은 일단 그냥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메소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메뉴 Add Key 스니핏을 눌러줍니다. Add Code Snippet. 자, 네임에다가 GFN, CMD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미 등록된 게 있어서 일단 6번으로 하겠습니다. 쇼컷도 GFN 언더바 CMD 6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자, 디스크립션 말고 밑에 1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디스크립션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는 gf_cmd 6을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도움말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실제 스크립트에는 밑에 있는 내용이 치환이 돼서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명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 일자 그리고 홍길동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명은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완성시켜 볼게요. 자, 해당 내용을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리저브드 스트링의 두 번째 메뉴 파일에 파일 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포맷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포맷 중에 첫 번째 걸 선택을 할 거예요. 다음은 작성 일자입니다. 작성 일자도 자동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인서트 리저브드 스트링의 세 번째 데이트에 데이트 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포커스를 바로 이 위치에다가 깜빡깜빡거리게 포커스를 줄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인서트 리저브 스트링에 이번에는 첫 번째 제너럴의 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는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OK. 오케이. 자, 그리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것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제가 자동으로 완성시켜 볼 건데요. 자, gfn_cmd 하면 여러분들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면 프로그램명 작성 일자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아까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되어 있었죠. 여기에다가 홍길동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른 폼을 또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도 다시 또 주석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도 gfn_cmd 6을 선택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요즘에는 프로젝트 기간도 짧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더 단축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걸 코드 스니핏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스크립트는 코드 스니핏에다가 등록해서 쓰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은 쓰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맞게 작업을 만들어서 쓰게 될 텐데요. 그 만들어지는 작업 파일들을 코드 스니핏에다가 등록해서 쓰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코드 스니핏을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어요. 쓰는 곳은 정말 잘 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곳에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답은 하나예요. 누군가는 이 코드 스니핏을 등록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코드 스니핏은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이 가능합니다. 즉 자기가 맞는 것을 익스포트해서 다른 사람이 임포트해서 쓰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nclude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웹에서 개발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묶어서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XJS처럼 자바스크립트가 분리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은 lib가 프리픽스입니다. 이 서비스명이에요. lib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서 커먼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include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픈 include 파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자주 여쭤보는 건데요. 단축키 써놨어요. 자, 함수의 시작과 끝은 브레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브레이스에서 끝나죠. 자, 브레이스 첫 번째 위치에서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블록 간 이동이 됩니다. 블록 간.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블록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 컨트롤 슬래시
주석 해제를 하고 싶다. Alt 슬래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단축키 밑에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if 문을 봤는데 if 얼럿이 true일 때는 밑에 true에 대한 내용이 들여쓰기가 돼서 예쁘게 스크립트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lse 문으로 왔더니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스크립트라고 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탭을 쳐주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소스들은 이렇게 간단한 소스들이 아니죠. 좀 더 복잡한 소스들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겠죠. 이렇게. 복잡한 소스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소스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현재 스크립트 영역이 전체 블록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오토 인덴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스를 싹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짠 소스 또는 다른 사람이 짠 소스를 열어봤는데 스크립트가 좀 들여쓰기도 안 되고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소스 정리를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조금이라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석 처리, 화이트 스페이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실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원본 소스와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본 소스에는 여러분들이 기술하고 싶은 들여쓰기, 주석, 코멘트를 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너레이트를 할 때 옵션으로 일괄적으로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작성할 때는 정상적인 코딩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탭으로 와볼게요. 디자인 탭.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모든 컴포넌트는 오른쪽에 프로퍼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로퍼티를 볼게요. 자, 버튼 00. 자, 가로에서 버튼이 나오네요. 가로에서 나오는 건 컴포넌트 종류를 의미합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아이디가 버튼 00이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밑에는 6개의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자, 앞에 하나, 둘, 세 개는 똑같아요. 프로퍼티가 상당히 많죠. 이것을 카테고리로 정렬을 할 거냐, 아니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할 거냐예요. 세 개는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벤트 리스트. 해당 버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이벤트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다섯 번째는 바인데블. 자, 이것은 저희가 바인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 4시 정도에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과정은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멀티 레이아웃 매니지라고 해서 이 MLM 기능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교육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즘 프로젝트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인풋 필터 텍스트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은 애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애우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면 타이핑을 쳐서 좀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입력하게 되면 이게 스크롤을 해서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자, 그리고 모든 프로퍼티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한 줄짜리 도움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줄짜리 도움말. 그런데 나는 한 줄짜리 도움말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땐 궁금해하는 프로퍼티에서 도움말 F1 키를 누릅니다. F1. 그렇게 되면 레퍼런스 가이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버튼이기 때문에 포맷에서 선택을 했네요. 포맷 타입. 다른 걸 해볼까요? 버튼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텍스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버튼에
텍스트 F1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버튼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움말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저희는 하나의 개발 툴로 다양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데 어떠한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는 특정한 환경에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도움말을 보는 거예요. 도움말을 봐서 내가 사용한 이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데스크탑, 모바일 환경에서 다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뭐 런타임과 뭐 NRU 환경, 지금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가능한 정보인지, 또는 아이 브라우저별로 제약사항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보게 되면 알파벳으로 정리를 했을 때 상단에 보게 되면 Accessibility라고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선택을 했을 때, 자, 윈도우의 i11에서만 사용할 수 있대요. 즉, i10이나 다른 브라우저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액세시빌리티로 시작하는 이 프로퍼티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음성 안내를 해주는 솔루션에 대한 옵션입니다. 해당 솔루션 자체가 윈도우의 i11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성, 프로퍼티 메소드를 썼는데 이상하게 특정 환경에만 동작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말을 먼저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해당 도움말은 넥사크로 N 제품에 대한 도움말만 포함되어 있어요. 즉, 넥사크로 N 제품은 자바스크립트 표준 스펙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말을 찾으시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당 도움말은 별도로 구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버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그리는 방법, 즉 컴포넌트를 그리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중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크기로 생성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게 되면 원하는 크기로 디자인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div는 해당 div 안에 또 다른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컴포넌트를 div 안에 포함을 시킬 때는 드래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div 안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야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려주고요. 밖에서부터 그리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오른쪽에 프로퍼티를 보시면 돼요. 프로퍼티를 잘 보시면 폼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와 디비전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는 뎁스가 달라져요. 스코프가. 즉,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div.form.button이라고 스코프가 생깁니다. 이렇게.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 폼에 있는 컴포넌트를 이 div 안으로 넣고 싶어요. 이미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 자, 한번 해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스태틱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div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오느냐? 복사하려고 하는 컴포넌트를 복사를 합니다. 또는 잘라내기, 컨트롤 C나 컨트롤 X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려고 하는 div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스태틱은 폼을 기준으로 레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div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패런트는 div가 됩니다. 따라서 레프트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디비전 영역 밖에 벗어나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해당 디비전에 스크롤 바가 생기는데 디비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디비전 안에 있는 컴포넌트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끄집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엔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폼에 있는 컴포넌트를 디비전 안으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붙여놓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div를 선택하고 컨트롤 V. 자, 이때
디비전 영역을 벗어난 컴포넌트 선택하는 방법은 div를 더블 클릭하면 됐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자, div와 똑같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바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탭. 자, 탭은 여러 개 탭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탭 페이지로. 자, 탭도 디자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버튼을 선택하고 탭 페이지 안에서 드래그를 해야 이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보시면 스코프가 탭 00점, 탭 페이지 1점, 폼점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다가 컴포넌트 넣을 때도 폼에 있는 컴포넌트는 컨트롤 C, 자, 탭 페이지 붙여넣으려고 하는 탭 페이지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 탭 페이지에 들어간 컴포넌트가 영역을 벗어났다. 이때도 탭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탭 페이지에 한 이동. 탭은 여러 개 탭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탭을 이동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넥스트 탭 페이지, 이전 탭 페이지, 애드 탭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지워볼게요. 버튼만 남겨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 때 기본 CRUD,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화면을 만들면 최소한 4개의 버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의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기능 추가, 디자인까지 다 입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버튼을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보다는 이미 완성되는 컴포넌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이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컨트롤 C, V. 자, 보시면 현재 해당 컴포넌트에는 이벤트도 걸려 있어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복사가 돼요. 동일하게. 그리고 달라지는 거라고는 아이디만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버튼 00이었는데 버튼 00 언더바 00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똑같이 복사가 돼요. 자, 이때 두 번째 복사된 컴포넌트에 이벤트가 걸려 있는 경우에 이 이벤트는 이 버튼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헬로우에서 해당하는 거죠. 즉, 두 번째 버튼에는 이 이벤트를 동일하게 쓰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즉, 복사할 때도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함께 해볼게요. 헬로 월드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C를 합니다. 복사. 자,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Shift V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Shift V.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거, 이벤트를 빼고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붙여넣기 할 때 이벤트가 빠진 상태로 복사가 돼요. 그러면 바로 클릭을 해서 걸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훨씬 빠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부터는 별도의 옵션 창을 띄워주지 않아도 이게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고요. 자, 다시 컴포넌트 지우고 한 4개를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 컴포넌트를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자, 정렬하는 걸 해볼 거예요. 컴포넌트 정렬. 컴포넌트를 정렬하려고 하면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도 잘 보시면 저는 헬로 월드를 버튼만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체를 선택을 해야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옵션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알려드리면. 자, 툴스 상단에 툴스에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옵션. 자, 팝업 창이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당 앞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접힙니다. 자, 인바이러먼트도 접어주시고요. 세 번째 폼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른쪽 셀렉트 타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셀렉트 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셀렉트 파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자,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 저처럼 살짝 선택만 해도 선택이 돼요. 이게 훨씬 편하죠. 자, 선택을 했으면 내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겠죠. 선택된 컴포넌트 중에 테두리를 잘 보시게 되면 사각형 모양의 테두리가 생기는데 테두리가 진한 색으로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정렬은 상단 메뉴 컴포넌트에 보게 되면 밑에 얼라인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라인 메뉴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오른쪽 가서 툴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 얼라인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얼라인 메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레프트, 위드 쭉 가서 위드, 하이트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간격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블럭을 선택을 했을 때 기준점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다른 컴포넌트로 기준점을 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해주면 기준점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준점 변경은. 그러면 세 번째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내가 실행했을 때 사용자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컴포넌트에서 화면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속성은 여기 속성 중에 비지블 속성을 펄스로 주시면 돼요. 펄스로 주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펄스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기능은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비지블을 펄스로 쓰는 순간 해당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쓸 수 있느냐? 예전 같았으면 화면에서 안 보여줘야 되니까 얘를 사이즈를 0,0으로 줄여요. 위드 0, 하이트 0. 자, 그러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 뭔가 프로그램 동작하는 것 같은데 후임자가 와서 소스를 보게 되면 어디에도 컴포넌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진한 회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좌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상단에 보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자, 0보다 큰 값,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가 있죠. 이 영역이 마이너스 좌표예요. 자, 마이너스 좌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좌표 활용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상단 아이콘 중에 두 버튼 옆에 무브라고 하는 손 모양이 있습니다. 무브를 선택해 주시고 자, 폼에서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단이나 왼쪽에 이렇게 좌표가 생겨요. 생겼으면 다시 셀렉트를 눌러줍니다. 무브 옆에 셀렉트. 자, 숨기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왼쪽으로 옮겨줘요. 또는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 좌표 쪽으로. 자, 이쪽으로 옮기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해당 컴포넌트는 비지블 속성이 true이기 때문에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여주지 않고 싶다 하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이 끝나는 경우에 다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브를 선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옮겨 놓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후임자가 마이너스 좌표에 컴포넌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좌표에 컴포넌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후임자를 위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다시 셀렉트로 하고요. 상단의 타이틀 hello 원더바 sample.xf 뒤에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우가 접히면서 좀 더 넓게 화면을 그릴 수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 별표 모양이 보여요. 아스타 별표 모양이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수정 모드인 거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컨트롤 S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오른쪽 프로퍼티가 있죠. 자, 해당 타이틀을 드래그 하게 되면 이게 뜯어내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다시 원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뜯어내기, 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아웃풋 창도 이렇게 뜯어내서 가운데다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도 가능하고요. 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로 실행했을 때 기능을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자, 프로젝트를 런치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런치를 통해서 실행하고 이것은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로만 실행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헬로우 말고 밑에 있는 인플로이라고 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소스가 이 화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소스를 카피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자, 소스를 찾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뷰 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뷰 소스 눌러주세요. 그랬을 때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해당 소스가 열리고요. 소스 탭이 보입니다. 소스 탭.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폼을 열 수가 있어요. 이게 소스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화면 소스를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다시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킥뷰를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미 화면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킥뷰를 열고 닫고를 반복하지 않고도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자, 이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게 리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저장한 다음에 또 리로드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보통 개발자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한쪽에다 옮겨 놓고 한쪽에서는 소스 작업한 다음에 바로바로 리로드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2시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은 메시지 창에다 남겨주세요.